세상에서 제일 듣기 싫은 말을 저는 친정 엄마 입에서 직접 들었습니다. 딸이 뭘 바래? 잘난 아들한테 가라. 아버지 장례를 치르고 난 뒤였습니다. 거실에 모여 앉은 가족들, 큰오빠 선호와 남동생 선우, 그리고 올케들까지. 다들 아버지가 남긴 재산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구석에 조용히 앉아 있다가 용기를 내어 한마디 했습니다. 저도 아버지 딸인데 상속은 공평하게 나누는 게 맞지 않을까요? 그 순간 엄마의 얼굴이 굳어지더니 소리를 질렀습니다. 딸이 친정 재산을 왜 가져가? 너는 혼자 잘 먹고 잘 살잖아. 돈은 아들한테만 주는 거야. 큰오빠도 거들었습니다. 넌 혼자고 자식도 없으니까 우리가 더 필요해. 조카들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아? 그날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가족에게 저는 처음부터 없는 사람이었다는 걸요. 돌이켜보면 어린 시절부터 그랬습니다. 밥상에 앉으면 오빠와 남동생은 따뜻한 밥과 반찬을 받았지만 저는 늘 남은 찬밥이었습니다. 엄마는 말했습니다. 선영아, 너는 딸이니까 오빠들 먼저 먹이고 나서 먹어. 설거지, 빨래, 청소. 숙제보다 오빠들 밥 차리기가 먼저였습니다. 전교 10등 안에 들어 상장을 들고 집에 돌아와도 엄마는 한눈도 주지 않았습니다. 여자가 공부 잘해서 뭐해? 시집 가면 다 소용없어. 제가 밥을 많이 먹으면 엄마는 눈을 흘겼습니다. 여자가 그렇게 많이 먹으면 누가 데려가? 제가 친구들과 웃으며 떠들면 또 한 소리였습니다. 여자가 목소리가 왜 이렇게 커? 조신하게 굴어야지. 그 말들이 쌓이고 쌓여 저는 점점 제가 투명 인간 같다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잘해도 저는 그저 딸일 뿐이었습니다. 20살이 되던 해 저는 교대에 합격했습니다. 초등학교 선생님이 되고 싶었습니다. 합격증을 들고 집에 돌아왔을 때 저는 처음으로 엄마가 저를 인정해 줄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엄마의 반응은 차갑기만 했습니다. 대학은 무슨 대학? 내가 번 돈으로 오빠들 대학 보내야지. 큰오빠는 서울대학 가야 하고 선우는 공대 가야 한다. 엄마, 제 꿈인데요. 꿈, 딸년이 무슨 꿈? 내 꿈은 오빠들 잘 되게 하는 거야. 결국 저는 교대를 포기하고 공장에 취직했습니다. 추운 겨울 공장에서 손이 터지도록 일하고 돌아와도 집에는 불이 켜져 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어두운 부엌에서 오빠들 밥상을 차렸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이 집안에서 딸이 아니라 그냥 값싼 노동력이라는 걸요. 20대 후반 저는 서울로 올라가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처음으로 제 월급으로 제 방을 얻고 제가 먹고 싶은 걸 사 먹었습니다. 조금씩, 아주 조금씩 나라는 존재를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엄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선영아, 집에 당장 내려와. 선 볼 사람 있어. 엄마, 저 아직 결혼 생각 없어요. 남동생보다 내가 먼저 결혼해야 체면이 안 깎인다. 다음 주 일요일에 선 보러 온다. 선을 본 남자는 공무원이었습니다. 안정적인 직업의 집안도 괜찮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사람의 눈빛에서 뭔가 불안한 기운을 느꼈습니다. 집에 돌아와 엄마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이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뭐가 아니야? 공무원의 집안도 좋은데. 내가 더 좋은데 갈 줄 알아? 결혼은 그렇게 밀어붙여졌습니다. 결혼 후 남편의 본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밤중에 갑자기 벽에 대고 소리를 지르거나 이유 없이 분노를 폭발시켰습니다. 저는 매일 밤 두려움에 떨어야 했습니다. 1년을 참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대로는 제가 먼저 죽겠다고요. 이혼을 하겠다고 엄마에게 말했을 때 엄마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집안 망신이다. 요즘 여자들은 참을성이 없어서 탈이야. 이혼한 딸 둔 부모 얼굴에 먹칠했다. 오빠들도 동생도 올케들까지 저를 문제 있는 사람으로 취급했습니다. 이혼한 딸, 집안의 수치. 저는 다시 한번 투명 인간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10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혼자 조용히 살았습니다. 회사에서 일하고 주말에는 책을 읽거나 산책을 했습니다. 외로웠지만 그래도 엄마의 잔소리와 가족들의 냉대를 받지 않아도 되니 차라리 마음은 편했습니다. 51살이 되던 해, 저는 회사 근처 도서관에서 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이정민 씨, 대학에서 문학을 가르치는 강사였습니다. 제가 읽고 있던 시집을 보고 먼저 말을 걸어왔습니다. 그 시집 정말 좋죠. 저도 좋아하는 시인이에요. 그렇게 시작된 인연이었습니다. 정민 씨는 제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제 이혼 이야기도, 가족 이야기도, 과거의 상처도 모두 들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건 선영 씨 잘못이 아니에요. 당신은 그저 살아남으려고 했을 뿐이에요. 처음이었습니다. 누군가 제 편에 서서 제 말을 진심으로 들어주는 게. 우리는 함께 도서관에 가고 카페에서 차를 마시고 산책을 했습니다. 시와 책 이야기를 나누며 웃었습니다. 처음으로 제가 사랑받아도 되는 사람이라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너무 짧았습니다. 5년이 지난 어느 날 정민 씨가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중환자실에서 하루를 버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저는 울지 못했습니다. 그저 멍하니 앉아 있을 뿐이었습니다. 제 인생에 겨우 한 번 찾아온 봄이었는데 눈이 채 녹기도 전에 끝나 버렸습니다. 그리고 3년 후 아버지가 쓰러지셨습니다. 뇌출혈이었습니다. 병원 중환자실에 누워 계신 아버지를 보며 저는 이상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슬픔도 그리움도 아닌 그냥 텅 빈 느낌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일주일을 버티지 못하고 돌아가셨습니다. 장례식에서도 저는 투명 인간이었습니다. 모든 결정은 오빠와 남동생이 했고 저는 그저 구석에서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난 뒤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가족들이 거실에 모여 상속 이야기를 시작한 게 아버지가 남긴 재산은 현금과 시골 땅이었습니다. 그리 큰 돈은 아니었지만 오빠와 남동생은 이미 다 나눠 가질 계획을 세워둔 듯 했습니다. 저는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저도 상속분이 있지 않나요? 엄마가 저를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딸이 뭘 가져가? 너는 혼자 벌어 먹고 살면 되잖아. 아들 키우려고 너도 고생한 거지. 그게 내 할 일이야. 그 순간 평생 참아왔던 감정이 폭발했습니다. 제가 벌어서 오빠들 대학 보내고 집안 살림 다 하고 제 청춘을 다 바쳤는데 그게 다 당연한 거였다고요. 제 꿈도 제 인생도 다 포기하고 오빠들 뒷바라지한 게 당연했다고요. 엄마가 소리쳤습니다. 미쳤냐? 딸이 어디서 말대답이야. 당장 나가. 저는 그날 집을 나섰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결심했습니다. 이제 이 가족과는 끝이라고. 다음 날
저는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버지 재산, 저는 다 포기할게요. 대신 앞으로 저를 가족 일에 끌어들이지 마세요. 저는 이제 제 인생을 살고 싶어요. 엄마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래, 다시는 집에 오지 마라. 저는 전화번호를 바꾸고 가족들과 완전히 연락을 끊었습니다. 처음에는 외로웠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한 감정이 찾아왔습니다. 해방감이었습니다. 60년 넘게 짊어지고 온돌덩이를 비로소 내려놓은 기분이었습니다. 혼자 밥을 차려 먹고 주말에는 공원을 걸었습니다. 그림 그리기를 시작했고 도서관에서 봉사활동도 했습니다. 비로소 제 인생이 제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3년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회사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큰오빠였습니다. 선영아, 엄마가 안 말기래. 너를 꼭 보고 싶다고 하신다. 저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실에 누워 계신 엄마는 제가 기억하는 그 강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여인 몸으로 작게 누워 계신 그저 한 명의 노인이었습니다. 엄마는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선영아, 내가 와줄까 싶어서도 감히 연락 못했어. 엄마가 평생 너한테 한 짓이 있어서. 엄마는 처음으로 자신의 과거를 이야기했습니다. 외할머니에게 똑같이 차별받고 자랐다는 걸, 딸이라는 이유로 학교도 못 가고 오빠들 뒷바라지만 했다는 걸. 그래서 나도 모르게 너를 똑같이 대했던 것 같아. 그게 당연한 줄 알고 살았어. 하지만 그게 너를 얼마나 아프게 했는지 이제야 알겠구나. 엄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선영아, 엄마가 정말 미안하다. 그리고 사랑한다. 엄마가 많이 사랑했다, 우리 딸. 평생 처음 듣는 말이었습니다. 사랑한다는 말. 저는 엄마의 손을 꽉 잡고 울었습니다. 며칠 뒤 엄마는 제 손을 잡은 채 눈을 감으셨습니다. 1년쯤 지나서 대만에 살던 언니 진영이가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언니도 이혼을 하고 혼자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함께 작은 집을 얻어 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으로 저를 진짜 가족처럼 아껴주는 사람과 함께 사는 집을 갖게 되었습니다. 아침에 언니와 차를 마시며 수다를 떱니다. 혼자 사는 어르신들께 반찬을 돌리고 말벗이 되어드립니다.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 공부도 봐줍니다. 자식만을 위해 사는 인생, 아들만 자식으로 여기는 인생, 딸을 끝없이 희생시키는 문화. 그 어느 것도 건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용서는 가해자를 위한 게 아니라 결국 저 자신을 자유롭게 만드는 선물이었다는 걸 저는 예순이 넘어서야 알았습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 저처럼 딸이라는 이유로 혹은 이혼했다는 이유로 또 혼자라는 이유로 마음 깊이 상처받은 분이 계시다면 꼭 이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그리고 당신 역시 당신 인생의 주인공입니다. 제 이야기가 마음에 조금이라도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 여러분의 용서와 결심도 들려주세요. 우리 서로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큰 힘이 될 수 있으니까요.